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이제 단계예요. 근데 사실 이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필답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은 벨트 전동 장치를 이제 공부하시게 돼요. 벨트 전동 장치 공부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 벨트의 길이를 구하는 이제 그 길이를 구하는 이제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때 한 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여기다 좀 넣어놨는데 삼각함수의 덧셈은 간단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떤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거 지금 세타죠.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의미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일 수도 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여기 한 번에 다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어떤 사인 값이 정해졌을 때 이거 세타 값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풀어서 쓰면 알파와 베타를 따로 나눠서 표시했을 때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가 명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여기 사인 같은 경우는 요 부호가 똑같이 따라오죠.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달라집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면서 요 수식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요 부호가 달라져요. 얘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식은 외워야 됩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는 꼭 나중에 그럼 나중에 이게 필답에 나온다니까 필답 때 해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미리 외워 놓으세요. 이게 어디서도 나올 수 있냐면은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유체역학에서 유체의 동력학에서 분류 해석할 때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두 개 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유도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유도가 안 되시겠다 그러면 이것도 외우셔야죠. 탄젠트까지 다 외워주셔야죠.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요 덧셈 정리가 자 위아래가 조금 좀 달라져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 같은 경우 분자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이 와요. 그죠? 부호가 같이 옵니다. 근데 뭐가 바뀌죠? 부호가 바뀝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요거는 외우고 계시면 편하다. 그리고 당장 지금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게 여기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뭐 해설이나 아니면은 또 문제 자체에서 이런 수식을 주고 푸는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갖다 여러분들 좀 가지고 계시다가 이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어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삼각함수의 상호관계라고 제가 저기 이름을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 예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보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거부터 좀 정의하고 하겠습니다. 자, 예각은요. 여기 지금 없는데 어떤 세타 값이 있어요. 각도가 있는데 이 세타 값이 0도보다는 크고 반드시 0도보다는 커야 됩니다.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 요걸 갖다 우리는 예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각. 예리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각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요 수식만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보각의 의미는 뭐냐면 정의는 어떤 두 세타 1과 세타 2를 합쳤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얘가 180도라는 각도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각도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설명하냐면 보각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보각이라는 말은 하여튼 어떤 요 하나만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타 1, 세타 2를 가지고 같이 설명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세타 1만 정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세타 1은 180도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의미입니다. 요 의미가 여기 온 거예요. 예, 2는 세타 2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어떤 각의 보각인 경우, 어떤 각이라면 한번 보겠어요? 요 세타 각의 보각인 경우에는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예각인 경우에는 사인에서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돼버려요. 네, 코사인 세타가 돼버립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90도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사인 세타가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탄젠트 90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 분지 2. 요게 뭐가 돼요? 앞에서 보셨던 코탄젠트가 되는 거죠. 역수니까 얘는 여기 좀 여러분도 한번 써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코탄젠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보각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180도에서 빼는 거죠. 예, 180도에서 빼게 되면은 요렇게 빼게 되면 뭐예요? 요 사인 세타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타는 뭐예요? 요 세타가 이렇게 온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세타 1, 2가 아니에요. 세타 1, 2가 아니라 요 세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코사인 보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뀝니다. 탄젠트 180도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똑같이 부호가 바뀌는. 예. 대신에 사인이나 코사인 자체가 바뀌진 않죠. 보각에서는. 예. 그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세타 값이 동일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동일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직사각형에서 이 세타 값이 동일한 경우에 이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항상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여기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네, 여기 3개 쳐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지 1 역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냐면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에요. 탄젠트 제곱인데 얘를 코사인 제곱의 세타 분지 1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 우리 지수 배우셨잖아요.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하는 책들도 있고요. 저는 좀 풀어서 해놨어요. 여러분들 좀 쉽게 보시라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 세타 값은 항상 동일하다. 얘하고 같고 얘도 서로 같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총 6가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우리 2차원 평면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는 꼭 설계라든가 역학 그 과목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떤 이론서를 보실 때 뭐 기계 공작법이라든가 기계 제작법이죠. 여러분들은 기계 제작법이라든가 유공합이라든가 기계 재료죠. 동력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단원에서도 사실 어떤 현상이나 원리를 설명할 때 무슨 뭐 1차 함수이므로 2차 함수로 표현되므로 아니면 선형 직선으로 표시되므로 구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죠? 제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나올 때 이 자체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여러분 다 배워온 내용들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기계공학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일단 이 자체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가 나와요. 1차 함수가 나오면 이제 뒤에도 뭐가 나오겠어요?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자, 1차 함수의 의미는 그겁니다. 2차원 평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2차원은 평면이에요. 면입니다. 면이에요. 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함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떤 y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얘가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아닌데 얘를 함수라고 표시를 하자. 함수는 양쪽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는
얘를 함수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자, 어떤 함이 있고 여기다 x라는 거를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럼 보세요. 자, 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하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하나, 두 개 있으니까 2차원 평면에서 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변수가 세 개가 있다. 그럼 3차원은 평면이 아니라 뭐예요? 공간이죠. 그래서 3차원은 평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3차원 공간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3차원 x, y, z축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죠. 자, 어쨌든 예. 우리 1차 함수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평면에 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x축이 가로입니다. y축이 세로예요. 여기서 어떤 그 x 값이 쭉 있는데 이 값에 대응하는 y 값들을 쭉 골라봤더니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나왔더라. 근데 이 세 개의 직선이 공통점은 뭐예요? 다 원점, 제로를 지나가고 있죠. 이 제로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x도 지금 제로. x를 0을 넣었더니 y도 0이 나오더라. 그 의미입니다. x를 0을 넣었더니 y도 0.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봤을 때 노란색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y 이꼬르 ax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y 이꼬르 2x 이렇게 했죠. 2ax 했죠. 그러니까 a 값이 더 커진 거죠. 일단 이게 뭐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만 좀 보세요. 의미만. 자, 그 다음에 하늘색 하늘색 직선을 봅시다. y 이꼬르 얘는 뭐야? 3ax. 더 커졌죠? 얘보다. 자, 얘가 1번 선, 2번 선, 3번 선 할게요. 그럼 여기 2차원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얘가 1번 선이 되겠죠? 얘가 1번 선, 2번 선, 3번 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1, 2, 3번 선 나왔는데 공통적인 거는 모두 여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x에다 0을 넣어볼게요. 자, 요 a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x가 0, 0, 0일 때 다 y 값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래프가 다 0점을 지나긴 하는데 어떤 놈은 완만하게 올라가죠. 뭐가 제일 완만하게 올라가요? 1번이 제일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얘는 1번보다는 좀 가파른데 대신 뭐보다는 좀 완만해요? 3번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3번이 가장 가파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이걸 y를 함수라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함수가 어떤 변수 하나로 정의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런 함수들은 주로 2차원 평면에서 그래서 직선으로 나타난다. 선생님 곡선도 있나요? 네, 곡선이 뒤에 2차 함수에서 나옵니다. 좀 기다리세요. 네, 직선으로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거나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관계를 우리가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xy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 x축이 있고 이걸 내가 입력하는 값이라고 볼게요. 자, y를 볼게요. 자, y축 같은 경우는 얘는 출력값이라고 볼게요. 출력되는 값이에요. 이게 일정 관계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걸 좀 볼게요. 자, 이 y축을 갖다가 출력값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자격증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할게요. 여기는 공부 시간이라고 할게요. 총 공부 시간이죠. 네. 자, 여기서부터 자, 내가 총 10시간 했다. 20시간, 30시간 쭉 왔는데 자, 10시간 했더니 점수가 10점이 나왔어. 20시간 했더니 20점이 나왔어. 30시간 했더니 30점 나왔어. 이게 쭉 직선으로 이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는 안 해봐도 알죠?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거 몇 시간 공부해 여러분 합격합니까? 끝내 60시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아도 60시간까지 해보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선생님 그래도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60점 너무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럼 65시간 하시든지. 65시간 하시든지.
예. 이 세상 만사가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데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여기다 이런 걸 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노동시간, 여기는 수입.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동시간이 길었는데 그래프가 노동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은, 이런 직무는 좋은 직무가 아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2차 함수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1차 함수에서.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X축이 시간일 때. 예측 가능해요. 그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우리가 1차 함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A라고 하는 건 아까 정의를 안 했어요. 이게 뭐냐라고는 정의를 안 했는데 일단 1번 그래프를 좀 볼게요. Y = AX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게 1번 그래프인데 여기서 요 A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라지느냐,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이렇게밖에 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밖에 좀 설명이 안 돼. 완만하게 올라간다. 올라가느냐. 이걸 우리가 기울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서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로 책에서도 문제에서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완만한 거는 좀 3A입니까? A입니까? 기울기가 지금 완만하게 하는 거, 완만하게 하는 거. 얘가 더 완만하죠? 얘가 더 가파르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A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요 A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겁니다. 증가량분의 증가량인데 밑에 분모가 X축의 증가량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는 이거 1차 함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변수는 딱 2개밖에 없어요. X하고 Y 딱 2개밖에 없죠. 그 중에서 X축의 증가량, 요 증가량이 밑으로 가고요. Y축의 증가량이 위쪽으로 갑니다. 분모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요 값을 우리가 X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X2라고 할게요. 거기에 맞는 값. 요거를 Y1이라고 하고요. Y2라고 하겠습니다. 네, Y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각각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모든 변화량은 여러분은 그 기계 제작법에서 아변을 제외하고는 변화한 값에서 변화 전의 값을 빼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리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아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 값에서 빼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변화량을 나눌 때는 변화된 최종에서 변화되기 전 값을 빼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X2에서 X1을 빼주고요. Y2에서 Y1을 빼줬더니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한다. 그리고 수식적으로 표시. 이거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자, 삼각형으로 이렇게 X의 변화량, Y 변화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요 기호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2013년도 이전에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9배 1차 함수로 변하는 변화량, 1차 함수적으로 변하는 변화량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쓰고 X 직각삼각형을 써서 Y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2014년도부터는 ISO에서 요 규격을 바꿨어요. 요 마크 표시를. 근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재나 문제들이 이걸 그냥 따라가고 있죠. 예전에 했던 방법들을. 근데 저는 그냥 바꿨어요. 네. 그래서 요 변화량 같은 경우 요 델타, 요 삼각형이 나온다. 그 의미가 뭐다? 1차 함수적으로 변한다. 직선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가 이번에는 0점을 지나지 않아요.
0점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 요 그래프를 갖고 있는데 요게 함수 y는 ax 플러스 b. 선생님 이거 2차 함수 아닌가요? 아니죠. 왜? x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x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대신 상수 하나 들어왔죠. b라고 하는 상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0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 볼게요. 요 함수에다가 요 공식이죠, 공식. 요 함수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어차피 a가 뭔지 모르겠지만 0 곱하기 a는 뭐 0이 되겠죠? 얘는 결론적으로 b가 나옵니다. 그래서 x값이 0이 되면 y값은 b에 해당되는 그런 함수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y값이 0이 되는 값도 있을 거 아니야. x값이. 그죠? y값이 0이 되는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x값이 뭡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분지 b 그리고 마이너스 쳐줘야죠. 그래야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쳐줘. 요 값이 되면 얘는 0이 되더라.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래 y 이꼬르 ax인데 y 이꼬르 ax라는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동을 한 거죠. 얼마만큼? b만큼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제 1차 함수에서 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계설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는 일반 기계기사 볼 건데 안 들어도 되나? 그 부분들 또 들으시고. 기계설계 산업기사 여러분 CAD 나오죠? 전상응용설계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행렬도 나오고요. 행렬 나오고 변환 나오죠. 변환에서 이런 내용 나오죠.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 기계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이 본인의 어떤 진입장벽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들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X절편, Y절편이란 말이 나와요. X절편, Y절편. 예. X절편이 뭐냐? 일단 X절편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X절편이래요. Y절편은 뭐예요? 지금 요 B가 Y절편이래요. 지금 얘가 지금 Y절편. 예. A 분지 마이너스 B가 지금 X절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 절편이라는 말을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보고 여러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예요? 지금 y절편은 그래프 그 함수의 함수의 직선이 지나가면서 어디랑 부딪히는 거예요? y축만 만나는 그 점. y절편이 이제 요 y축하고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요 함수값이 x축하고 만나는 점.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x절편. 그래서 y축하고 만나는 점은 y절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점의 위치는 빼고 요 값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x절편과 y절편. 그럼 여러분 x절편 값은 결론적으로 어디 위에? y축값 위에요? x축값 위에요? x절편은 얘는 분명히 x절편이니까 x축 위에 있어야지. y절편은 어디 있어야 돼요? y축 위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쵸? 꼭 좀 여러분들 이런 거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2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했던 내용처럼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형상만 보고 갑니다. 여기서는. 형상만 보고 가는데, 자, 아까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우리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양쪽으로 포물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은 이제 뭐 곡선을 이루고 있다. 포물선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포물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것만 좀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요게 지금 노란 그래프. 요 노란 그래프가 요거 1번이라고 할게요. 노란 그래프 1번. 요거 1번입니다. 요 노란 그래프. 요 노란 그래프가 지금 y 이꼬르 a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x가
x가 2차 함수로 표시가 돼 있죠. 2차 지수로 표시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자, 우리 1번 그래프 안쪽에 있는 이제 연두색 그래프 얘를 갖다가 2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y 이꼬르 2ax의 제곱 돼 있죠. 선생님 요 기울기가 더 크네요. 앞에 기울기가 크네요. 얘가 얘보다 기울기가 더 크네요. 더 가파르겠네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 앞에 근데 여기서는 이걸 갖다 우리가 기울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2차 함수에서는 이게 기울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2차 항, 2차 항 앞에 있는 상수 이렇게 설명을 하지 기울기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또 의미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함수값이 이 상수값이 커지게 되면 2차 항에 있는 상수값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얘보다 더 뾰족하게 되죠. 더 뾰족하게 되죠. 뾰족한 포물선을 그리게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뾰족해진다. 뾰족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y값이 더 많이 변한다. 많이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서. 자, 그러면 자, 요런 그래프에서 자, 이걸 갖다가 얘 지금 하늘색 그래프를 보세요.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하늘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2번 그래프는 똑같이 어떤 현상이 벌써 0점을 지나고 있죠. 자, 볼게요. y 이꼬르 ax의 제곱과 y 이꼬르 아까 2ax의 제곱이었죠. 이게 1번 그래프, 여기 2번 그래프였단 말이죠. 여기다 0을 한번 x에다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었더니 얘는 0으로 튀어나오고 얘도 0을 넣었더니 0, 2a 0의 제곱은 0이죠. 거기다 0 넣으니까 얘도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자, ax 곱하기 b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얼마 나와요? y 값은 b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b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뭐예요?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는 뭐예요? 플러스 b 뒤에 상수를 더해줬더니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나와요.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은데 얘하고 1번하고 3번하고는 요 폭이나 예리함은 같은데 폭 이동해지는 이런 이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원 평면이에요. 자, 2차원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은 이 원을 어떻게 이 원을 만드는데 이 원을 만드는 원리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죠.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것도 하나의 함수죠. 함수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이 있는데 여기 이 값이 난다.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는 뭐예요? 위아래로 치고 올라가든지 포물선을 그리지 이랬는데 얘는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가봅시다. 여러분들 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원의 정의는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걸 우리는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게 원이에요. 자, 그럼 한 점은 여기서 지금 한 점은 뭐가 되겠어요? 원점이 되겠죠? 원점 0이 되겠죠? 같은 거리, 이게 R이 같은 거리가 되겠죠? 점이라고 하니까 점들이겠죠? 그 점은 어디 모여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연두색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겠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우리 이 원 같은 경우는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할까요? 잠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요 교재가 지금 원의 방정식 큰 번호 4번, 큰 번호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스탠다드한
모양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있는데 여기는 빠졌네요. 이 수식이 빠졌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r 제곱 이꼬르 x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표시된다. y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3차 함수 아닌가요? r이 아니죠. 얘도 어차피 여기서 상수로 존재.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함수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y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피타고라스의 정리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해서 표시가 되느냐? 자, 임의점 xy가 있다고 칩시다. 임의점 xy가 있어요. 이 x 축과 y축과의 이 거리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죠. 빗면이 r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밑면이 x가 되는 거고 높이가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래서 요걸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여러분 교재는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이 원이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원점이 이동을 했죠. 앞쪽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원점이 아까 얘는 0, 0, x 0, y 0 여기가 이제 지금 원점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점이 바뀌었어요. 이 원점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r 제곱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지름은 동일한데 원점의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제곱 하면서 원점이 0, 0에서 a, b로 바뀐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앞에 살펴본 이제 함수에 대해서는 다 정의가 끝났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하고 이제 미분하고 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